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7분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9월까지 화장품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올해도 사상 최대 수출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라고 하던데요. 특히나 지난 경주 에이펙에서는 미국의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우리 한국 화장품에 대한 구매 인증샷을 올리면서 더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렇게 K-뷰티에 대한 글로벌 인기가 여전한 것은 분명한데요. 하반기 들어서 국내 화장품 주가는 오히려 하락세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피크아웃 우려를 해야 하는 것인지, 변곡점을 맞이한 국내 화장품 업계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리나 LS증권 연구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근 화장품 기업들의 주가를 좀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K-뷰티로 한창 주목받던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주가가 하반기에 좀 좋지 않은 건가요? 어느 정도예요? 먼저 지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코스피가 올해 들어서 거의 60% 넘게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이제 행복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화장품이 이제 상반기까지 조금 괜찮다가 지금 하반기 들어서 아모레퍼시픽 기준으로는 한 10% 정도 빠졌고, LG 생활건강도 약 12% 정도 하락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브랜드 업체들을 만들어주는 ODM 업체들, 제조업체들 대표적인 회사가 코스맥스가 거의 40% 초반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고, 그리고 한국콜마가 한 36% 정도 하락을 하면서 네. 상반기 대비, 그리고 지난해 워낙에 좋았었다 보니까 그거 대비해서는 좀 잠깐만, 주가 언제 대비 퍼포먼스가 언제 이렇게 많이 빠졌다고요? 24년도에는 수익성이, 그러니까 주가 수익률이 워낙 좋았다가 네. 이제 올해 들어서 연초 대비 지금 그러니까 하반기 기준으로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이 정도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반기만 봤을 때. 그래요? 네.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같은 경우 ODM 업체가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까? 네, 워낙에 네. 기대도 높았었고, 그리고 네. 또 화장품 시장 내에서 주목할 만한 뉴스가 또 있었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APR이라는 새로운 네네. 업체가 네. 지금 전통 강자였던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시총을 넘어선 일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네. 지금은 APR이 조금 빠지긴 했지만 네. 이제 시가총액 8조 원 정도인데 아모레퍼시픽이 한 7조 원 정도니까요. 그래요. 네. 전통적으로 이제 저희가 대기업이라고 불렸던 네. 그런 업체들의 이제 주가 흐름 및 이제 기업 규모랑은 조금 과거와 양상이 달라진. 예. 화장품 주가를 늘 들여다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네. APR이 어떤 기업인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네. 아모레퍼시픽을 제쳤다고 하니까. 네, 뷰티 기기가 또 최근에 유행인데, 네. 그래서 집에서 쓸 수 있는 이제 미용 기기를 아하. 판매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미용 기기를 쓰실 때 같이 바르는 화장품까지도 지금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인데, 네. 근데 원래는 이제 이 회사가 한창 처음에 중국 좋았을 때, 그러니까 2014년, 15년 이 시기 즈음에 그때 쿠션이 이제 유행이었었다 보니까 네. 에이프릴 스킨이라는 쿠션 이제 처음으로 내면서 여러 네. 가지 브랜드를 확장을 했었었는데, 네. 근데 최근에 했던 것 중에는 이제 미용기기가 미국 쪽에서 잘 됐고, 네. 그리고 미국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좀 셀럽들, 유명한 분들이 SNS 상에서 이 기기를 쓰는 것들이 이제 바이럴이 많이 되면서 네. 이제 미국 쪽으로 수출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요.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가는 상반기 대비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빠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네. 실적을 보면 꽤 괜찮다면서요? 실적은 사실 기대치가 좀 높았다 보니까 그거에 못 미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약간은 좀 주가가 흐름이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코스맥스가 좀 많이 빠졌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국내 법인 성장률을 시장에서는 약 15% 정도 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만은 네네. 이제 이런 것들이 10%대에 좀 그치면서 약간은 좀 기대에 못 미쳤던 내용들이 있었고, 네. 그리고 수익성 같은 경우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개선이 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네. 근데 지금 9월 봤을 때 약간 9월 중순에 관세
그러니까 협상이 다 완료가 되고 직후에 나간 물량이었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살짝은 주춤한 부분들이 9월 중순부터 있었다 보니까 이제 수익성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올랐던 주가 상승분을 다 반납하기에 이제 충분한 만큼 좀 많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실적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네. 그거보다 못하니까 아무래도 네네. 그리고 이제 좀 주도주들에서 조금 소외된 주도주로 어느 쏠림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좀 반도체 쪽으로 네. 많이 쏠리다 보니까 네. 그동안에 뭐 소비재 쪽에 이제 많이 기대가 있었던 부분들이 좀 실제로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또 최근에 관세 때문에 워낙에 월별로 변동성이 좀 있었다 보니까요. 이제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뭐 수급 영향도 약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오리나 연구원께서 네. 2026년 그러니까 내년도 화장품 업계 그 전망 보고서를 내셨지 않습니까? 네, 네. 그 화장품 시장이 중요한 전환점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셨더라고요. 네. 보고서를 직접 쓰셨으니까 좀 자세히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아, 네. 지금 화장품 브랜드가 워낙에 범람하고 있고 이거는 뭐 비단 화장품뿐만 아니라 모든 소비재가 다 지금 비슷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근데 특히나 화장품은 또 진입하기가 다른 거 대비 조금 더 편하고요. 네. 또 부피도 작기 때문에 뭐 보관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러네요. 시즌도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처럼 그렇게 유행을 크게 타는 것도 아니고 네. 하다 보니까 진입하기 쉬워서 브랜드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워낙에 화랑이고 K뷰티가 좋은 거에 대해서 모두들 알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업체들뿐만 아니라 많은 글로벌 업체들이 또 이 시장 그리고 또 미국 시장 여러 유럽 시장까지도 우리와 비슷한 공식을 따르면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슷한 공식이라는 게 무슨 예를 말씀이세요? 들어서 굉장히 빠른 유행 주기 그래서 뭐 3개월 만에 신제품이 나온다든지 네. 네, 그리고 또 마케팅도 SNS 통해서 뭔가 히트 칠 만한 그런 요소들을 많이 집어넣어서 쇼폼 비디오로 이제 많이 마케팅이 된 게 한다든지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이제 내부적으로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첫 번째 내용이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이게 굉장히 강력한 경쟁자라 생각하는 게 시술이거든요. 시술, 네, 그 피부과 피부에 가서 받는 이렇게 받는 시술. 시술, 네. 레이저 뭐 이런 네. 거요. 예, 예. 이게 글로벌 전체 시장 봤을 때 최근에 비침습적 시술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수술이 아니라 시술 건수가 굉장히 비침습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얼굴에 칼을 대지 않고 이제 그 뭐 뜻이에요. 네. 하는 그런 시술들이 네. 되게 확산되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만 봐도 굉장히 낮은 연령부터도 지금 최근에 시술을 많이 그렇더라고요. 받고 네. 남성분들도 꽤 하시고. 네, 약간 네. 예방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인식들이 많이 퍼지고 있어서 그런지 20대, 네. 30대부터 이제 맞아야 된다. 뭐 이런 콘텐츠들을 많이 보시다 보니까 그리고 가격도 워낙 싸고 그리고 그런 가격은 싸요? 네, 굉장히 쌉니다. 이전보다 많이 싸졌. 많이 싸졌죠. 싸진 네, 거겠죠. 그리고 또 네. 글로벌 이제 그런 업체들의 국제 업체들의 그 기술을 똑같이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네. 우리나라 업체들의 제품들도 나왔다 보니까 많이 저렴해져서 네. 근데 딱히 시술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보통 보여주고 화장품이라는 게 정의상 네. 인체에 미미한 영향을 끼치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확실한 영향을 끼치는 제품이 되면 네. 의약품이 되기 때문에 네. 화장품은 늘 미미한 영향까지만 이제 끼칠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네. 근데 시술이라는 거는 확실하게 효과가 보통 나오는 거잖아요. 뭐 점을 뺀다 하면 점이 빠지는 거고 실제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보톡스를 맞으면 뭐 근육이 마비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주름 개선되고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다 보니까 과거에 뭐 화장품에 뭐 2주 동안 발라보세요. 네. 뭐 달라져요. 이런 네. 마케팅 라인으로는 네. 더 이상 소구가 안 된다라는 거를 네. 이제 저희가 좀 위협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전에 그냥 바르기만 하거나 두들기는 그쵸. 게 아니라 시술이라는 개념의 화장품이 등장했다는 거 아니면 화장품 기기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화장품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경쟁자가 예. 산업 외부에 이제 등장을 했고 예. 그게 아하, 지금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으며 네네. 가격이 저렴해지고 있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굳이 내가 이거를 발라서 진짜 좋아졌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를 살 바에는 네. 그냥 확실하게 시술을 통해서 원하는 효과를 보겠다라고 할 수요가 그러니까 더 그 커질 수 전에는 뭐 몇 있다. 가지를 막 바르고 아침 그쵸. 저녁으로 했는데 그거보다 한 번에 시술해서 확실히 좋아진다면 그게 낫다
있다. 이런 그쵸. 그러니까 확실히 시술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했다는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은데. 예. 거기다가 예. 지금 다이소가 5,000원짜리 화장품도 충분히 괜찮다는 거를 소비자들에게 학습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네. 예전에는 저희가 사실 럭셔리 화장품 비싼 거를 살 때의 기대감은 내가 좋은 걸 쓰니까 더 이게 젊어지거나 효과가 더 좋을 좋아지거나. 것이다. 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좋은 걸 쓰니까 나는 되게 좋은 고귀한 사람이고 이제 이런 이미지를 추구하고자 샀던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네. 근데 화장품은 명품 가방이랑 달라서 이게 다른 거란 말이죠. 소모가 되잖아요. 명품 가방은 제가 비싼 돈을 주고 샀을 때 물려줄 수도 있고 되팔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보관해도 변질이 없는 그런 제품 상대적으로 화장품은 상대적으로 그렇죠. 화장품은 유통기한도 있고 그리고 다른 거고 내가 소모하는 건데 여기에 굳이 내가 비싼 제품들을 다이소 5,000원도 충분한 것 기능이 같은데 괜찮다면 그쵸. 그쵸? 거기다가 네. 시술도 이렇게 확산되고 싼데 내가 굳이 화장품을 써야 될까? 좋은 거를 이제 이런 인식들이 소비자들에게 학습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지금 좀 위협적인 포인트다. 그게 이렇게 지금 보고 말씀하신 있습니다. 중요한 전환점을 지나고 네. 있다 이 말씀이신 네. 거죠. 게다가 지금 최근 글로벌 화장품 시장이 더마 코스메틱 네, 그쪽으로 네. 옮겨가고 있다면서요. 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게 이제 그런 내용 때문에 이제 화장품이 더마 카테고리 쪽으로 좀 무게 중심이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이 더마라는 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과학을 좀 기반으로 한 그런 스킨케어 제품들. 더마톨러지라는 그쵸, 그쵸, 피부과학에다가 그쵸. 피부과학. 코스메틱스 맞습니다. 합성어죠. 네. 그래서 뭐 일반인 화장품이 뭐 향이나 텍스처나 뭐 제형 같은 거를 많이 신경을 썼던 포인트라면은 이제 더마 화장품 같은 경우 진정이나 보습, 뭐 장벽 케어, 약간 이렇게 기능이나 효능을 조금 더 강조하는 그런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브랜드들을 많이 갖고 있는 업체들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괜찮았고, 네. 로레알과 에스티로더 글로벌 업체들의 실적을 탑2 비교해 많았잖아요. 보면, 네. 에스티로더는 이제 매출액이 좀 하락 추세고 로레알은 그래도 매출액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 네. 둘의 차이점이 에스티로더는 M&A, 그러니까 인수합병에 그렇게 적극적이지도 않았고 네. 주로 럭셔리 화장품 위주로 좀 많이 공략을 했다면 네. 로레알이 최근에 진행했던 인수합병권을 보시면 대부분 더마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워낙에 화장품 시장의 경쟁이 치열한 데다가 조금 더 효능이 진짜 정말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소비자들이 검증을 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기능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여겨지는 더마 화장품들이 선전에 네. 저희가 좀 주목하고 그 있다. 로레알이면 이렇게 세라비 보시면 인수한 게 되겠습니다. 그런 더마 쪽인 거예요? 네, 2017년에 이제 인수를 했고요. 최근에 또 다 더마 화장품 위주로 네.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더마 시장에서 국내 화장품의 그 경쟁력을 그럼 어떻게 보세요? 워낙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양 이제 사람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화장이라는 것 그리고 또 미를 표출하는 데 있어서 좋은 피부가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피부가 좋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서양에서는 눈 색깔도 다르고 머리카락 색깔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다 보니까 뭔가 색조 쪽으로 조금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는 반면에 네. 동양인 분들은 다 머리가 까만색이고 눈동자도 다 까만색이고 피부도 다 똑같이 비슷하다 보니까 네. 이제 뭔가 나의 미를 표출하는 데 있어서 좋은 피부, 매끄러운 피부, 깨끗한 피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조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더마 화장품이 조금 더 많이 발전을 했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은 이제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피부과로 많이 의사 선생님으로 많이 가시니까 워낙 그런 것들이 또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시술도 그렇고, 네. 네. 그래서 그런 내용 때문에 이제 여러 이제 더마 브랜드들이 지금 글로벌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이펙에서 미국의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한국 제품 많이 사갔다면서요? 네, 뭐 네. 한 13개 제품 정도 사간 걸로 봤는데 네. 다 이제 우리나라 제품이었고 올리브영에서 이제 판매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었고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대기업 제품은 하나도 없었고 네, 다 그런 저희 보통 인디 브랜드라고 말하는 중소 그런 브랜드들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K 뷰티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가격 경쟁력은 있는 중저가면서 좀 네. 고품질 그런 화장품을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성장 가도를 달려왔는데 이 부분에 중국의 그 공세가 아주
격하다면서요 지금요? 근데 중국 업체들도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의 성공 공식을 따라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네. 또 중국 업체들도 우리나라 ODM들을 통해서 화장품을 생산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네네. 과거 대비 품질도 많이 올라왔고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최근 색조 브랜드 하나가 성수에서 10월 18일부터 팝업 스토어를 열었었는데요. 중국 브랜드가. 네. 근데 한 2시간 정도 기다려도 못 들어갈 정도로 사람이 성수라는 게 우리 그 저기 성동구 성수동 성수동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중국 분들이 우리나라 놀러 오셔가지고 면세점에서 우리나라 브랜드를 다 쓸어가는 게 뭐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는데 네. 근데 이제는 중국 화장품도 사실 MZ 세대들이 별로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저희가 봐도 굉장히 재밌고 이거는 눈에 띈다 뭔가 사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들게 싸요? 아니 제품이 싸지는 좀- 않습니다. 생각보다 싸지는 않아요. 네. 근데도 뭔가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팝업스토어 했던 브랜드는 약간 공주풍의 그런 화장품 케이스, 네네. 뭐 아이섀도우 팔레트 이런 것들인데 누가 봐도 굉장히 화려한데 뭔가 인스타그램에 이걸 올리면은 나 이런 거 샀어라고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포인트들이 되게 많이 있는 그런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전략을 갖고 왔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11월 중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공식 그 몰도 오픈을 할 예정이고 그 외에도 이 회사가 지금 최근에 또 중국 업체에 투자를 네. 받았기 때문에 네. 확산을 좀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전환점을 지나고 있고 네. 또 이렇게 중국 화장품 브랜드 업체들의 공략이 거세지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가요? 지금처럼 중저가인가요? 아니면 고품질로 가야 되나요? 아니 고가로 차라리 가는 게 나은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모든 거를 다 하나씩 선택해서 지금 전략을 세우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화건강 같은 경우 워낙 브랜드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고 여러 가격대에 포지셔닝 되어 있는 브랜드를 다양하게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브랜드의 그런 성격에 맞게 좀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근데 상대적으로 그 좀 더 중저가인 인디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품질은 다 좋은 건 이제 너무 당연한 공식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게 효능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이 매대를 점유하기 위한 그러니까 실제로 오프라인 매장의 선반에 올라가기 위한 그런 마케팅 비용 지출이 좀 커질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고 네. 실제로 이번 광군제 때도 뭐 중국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한국 브랜드들이 많이 안 보였어요. 그렇다면서요? 네, 중국 브랜드가 많이 올라왔고 네. 그리고 틱톡 그러니까 이게 티몰이랑 틱톡 나눠서 봤을 때 틱톡에서 LG생것만 이제 20위 네, 안에 그 하나 정도로 들었다고 올랐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경쟁 심화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피하기 아까 어렵다. 이제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선 색조 화장품이 더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는 그러면 색조 화장품 시장을 공략하는 건 어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 수출 성장률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봤을 때에 지금 품목별로 화장품 수출액 중에서 가장 성장세가 높았던 품목이 이제 그 립밤하고 립 틴트 네. 그리고 이제 헤어 린스 쪽 이렇게 품목들이었거든요. 각각 40%씩의 그 수출 성장률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네. 아직도 물론 우리나라 수출액 중에서 기초 화장품 비중이 제일 높기는 하지만 네. 색조 비중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제품들이 워낙에 빨리 신제품을 내다 보니 이제 조금 더 트렌드에 대응하기에는 유리한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선크림이나 뭐 기초 제품들 위주로 좀 수출을 견인했다면 이제 네. 앞으로는 색조 쪽도 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가 어떤 주식을 네. 종목을 정해서 투자를 할 때 뭐 네네네네. 기업 분석이 어려운 걸 하지 않더라도 경험해 보니까 좋더라 아니면 입소문 들어서 굉장히 좋더라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네. 쫓아가다 보면 그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네. 좋은 실적을 내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네네. 예를 들어서 무슨 로봇 청소기다 이러면은 써보니까 되게 좋더라 어느 날 상장을 했는데 그게 괜찮더라 이렇게 경험 네. 아주 가장 그 실생활에서 하는 투자 그쵸. 방법일 수도 있지 그럼요. 않습니까? 네, 네. 근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좋은 게 많고 다 네. 비슷하고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럴 때는 뭘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좋은지 갑자기 이 질문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네. 제가 뭐 많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브랜드에 투자하는 거는 과거 대비 너무 어려워졌어요. 유행이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유행의 주기도 굉장히 짧아지고 있어서 뭔가 하나 유행했다라고 알려지기 시작하면 이미 슬슬 그 유행은 끝나가는 그런 트렌드로 바뀌었다 보니까 네. 브랜드가 지금 잘 되고 있다 해서 그거를 주식을 샀다라고 했을 때 그게 한 2년, 그러니까 보통 유행 주식 최근 화장품 트렌드를 보면은 한 2년 정도 반짝 매출이 좋았다가 그냥 꺼져버리는 네, 그런 상황들이 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화장품의 소비 자체는 저희가 계속 또 다른 소비자 대비 작게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다 보니까 더 네. 활발하게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다 보니까 네. 제조하는 업체들한테는 계속 좋은 환경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비단 지금은 이제 미국 쪽 수출이지만은 향후에 유럽과 중동 쪽 그리고 또 뭐 아프리카 이런 지역까지도 계속 수출을 늘려나가려고 하는 그런 브랜드들의 전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지금은 주춤하지만 사실 뭐 긴 호흡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ODM들한테는 계속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저희는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관세 때문에 좀 불안정했던 건 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화장품도 15% 관세인 거죠? 네네네. 근데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 입장이니까 크게 네. 그게 타격점은 아닌 것 같고. 네네네. 그럼 2026년에 화장품 업종 전반적인 전망을 해주시고 투자할 때 어떤 부분을 좀 더 봐야 되는지 끝으로 한번 좀 짚어주세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는 계속 ODM 업체들에게는 유리한 환경이 이어지고 그리고 화장품 업체들의 의존도도 ODM들에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수출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화장품 주가가 워낙에 뭐 지난 몇 년간 너무 좋았었고 그리고 또 수출을 주도를 했던 품목 중에 하나였다 보니까 네. 이제 모멘텀이 약간은 지금 좀 주춤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주가를 쭉 끌어올리고 이거를 흐름을 계속 같이 해갈 뭔가 장작 같은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뉴스들이 좀 나와줘야 되다 보니까 근데 지금의 환경으로 봤을 때는 또 연말 연시다 보니까 또 성수기라서 경쟁이 되게 심해질 거거든요. 아하, 마케팅을 네. 많이 써야 되고 하는 그런 시점이어서 일단은 지금 연말까지는 약간 좀 조용하게 흘러갈 것 같다. 근데 내년을 놓고 봤을 때 저희 긴 호흡으로는 이제 ODM들에게는 계속 유리한 환경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브랜드에 따라서 그 유행 따라 투자하는 건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네.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LS증권 오리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경제